화장실 가서 세수하시다가 거울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어휴 흰머리가 또 올라왔네. 정수리는 왜 이렇게 휑해졌지? 하시고 빗질할 때는 어떠세요? 빗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붙어 나오죠.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 머리 감고 나서 배수구 청소할 때면 내 머리카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북이 나와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님들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제 그 눈 따갑고 지독한 염색약에서 완전히 해방되시는 건 물론이고요. 처녀 때처럼 검고 풍성한 머릿결 유지하는 비법 제가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우리 집 부엌에 흔히 있는 생강꿀, 커피, 계란 노른자 이것들로 죽어가는 모근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우리 머리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머리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래요. 젊을 때처럼 까맣고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세월이 가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흰머리 보이시면 어떻게 하세요? 족집게 들고 뽑으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어머니 머리에서 흰머리 보이면 어머니 이거 하나 뽑아드릴게요 했거든요. 아이고 이거 하나만 뽑으면 되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흰머리 뽑으면 그 자리에 두 가닥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머님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머리카락을 자꾸 뽑으면 모근이 지쳐버려요. 모근이라는 게 머리카락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을 자꾸 괴롭히면 나 이제 못하겠다. 그만둘래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아예 머리카락이 안 나요. 영영요. 뽑을 때는 하나만 없어지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빈 땅이 되는 거예요. 염색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염색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흰머리 그냥 두면 늙어 보이니까요.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시죠. 그래서 염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염색약에는 화학 성분이 꽤 들어있어요. 특히 색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두피에는 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하고 나면은 두피가 따갑고 빨개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렵다고도 하시고요. 한두 번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몇 년씩,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하시면 두피가 점점 약해져요. 땅이 메말라 버리면 나무가 못 자라는 것처럼 두피가 상하면 머리카락도 힘을 잃어요.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더 잘 빠지게 돼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제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새치가 많으셨어요. 3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 염색을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40년이면 거의 500번 가까이 염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70대 중반에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을 못 뜨시는 일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염색약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왔다고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래요. 그때부터지 어머니는 염색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두피는 이미 많이 상한 뒤였어요.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가늘어지고 숫도 반 이상 줄었어요. 두피가 얇아져서 빨갛게 비치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거울 보시면서 우시는 걸 봤을 때 저는 아들로서 또 의사로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작 다른 방법을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짐했습니다. 약 안 쓰고 화학 성분 없이 머리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꼭 찾아야겠다고요. 먹어서 좋은 건 발라도 좋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논문도 찾아보고
선배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여쭈어보고 직접 이것저것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오늘 알려드리는 생강 헤어팩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걸로 관리하고 계세요. 자, 이제 재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이 네 가지를 쓰는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다 아시는 재료들이에요. 첫 번째 재료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우리 팩의 핵심이에요. 김치로 치면 배추 같은 거예요. 배추가 없으면 김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강이 없으면 이 팩도 제대로 효과를 못 내요. 어머님들 생강차 드셔보시면 몸이 따뜻해지시죠? 겨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 드시면 온몸이 훈훈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강에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돌잖아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걸 두피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에 있는 혈관이 넓어지면서 피가 잘 돌기 시작해요. 피가 잘 돌면 영양분도 잘 가겠죠? 머리카락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모근이라는 머리카락 공장에 재료가 들어가야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두피 혈관이 좁아져요. 고속도로가 8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것처럼요. 길이 좁으니까 차가 잘 안 가죠.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근이 재료가 안 오네? 나 일 못하겠는데? 하면서 쉬어버려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생강은 이 좁아진 길을 다시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피가 다시 잘 돌면 쉬고 있던 모근이 영양분이 오네? 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해요. 잠자던 머리카락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거예요. 처음 바르시면 좀 따끔거리실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혈관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 너무 아프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면 바로 씻어내셔야 해요. 그건 피부에 안 맞는다는 신호니까요. 두 번째 재료는 커피예요. 어머님들 커피 좋아하시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커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바르자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마시는 걸 왜 머리에 발라요? 그게 말이 돼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인 이유가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탈모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나이 들면서 많아지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을 빠지게 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나쁜 호르몬이 모근한테 가서 너 이제 그만 자라, 은퇴해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결국 빠져버리는 거예요. 카페인은 이 나쁜 호르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독일에 있는 예나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카페인을 모근에 직접 닿게 했더니 머리카락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랐대요. 모근의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싼 탈모 샴푸 성분표 보시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걸 커피로 직접 바르는 거예요. 더 저렴하고 더 순수하게요. 그리고 커피 색깔 생각해 보세요. 까맣잖아요. 진한 갈색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착색 효과도 있어요. 흰머리에 커피팩을 꾸준히 하시면 은은하게 톤이 어두워져요. 화학 염색처럼 한 번에 확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해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겠어요? 커피는 믹스커피는 안 돼요. 설탕이랑 프림이 들어가면 끈적거리기도 하고 효과도 떨어져요. 순수한 커피만 쓰세요. 세 번째 재료는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드실 때 흰잡 하세요? 노른잡 하세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노른자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안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두피팩 만들 때는 반대예요. 흰자는 맛있게 드시고 노른자만 따로 빼주세요. 우리 머리카락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손톱이랑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건강하면 손톱도 건강하고 머리카락이 부실하면 손톱도 잘 부러져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통통했는데 나이 드시면 국수 면발처럼 가늘어지시죠. 빗질만 해도 툭툭 끊어지고요.
파마해도 금방 풀리고 볼륨이 안 살아요. 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계란 노른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오틴이 뭐냐면 머리카락 영양제의 핵심 성분이에요. 약국에 가시면 비오틴 영양제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탈모 고민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걸 먹어도 좋은데 두피에 직접 바르면 더 빨리 흡수가 돼요.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바르면 두피로 바로 가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노른자를 두피에 바르면 비오틴이 모근해 스며들어서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빈혈 걸린 사람한테 철분제 주는 것처럼 영양 부족한 모근한테 직접 영양을 주는 거예요. 푸석푸석하던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찾아요. 노른자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레시틴이라는 천연세정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노른자 팩을 하고 나면 샴푸를 또 안 해도 돼요. 물로만 헹궈도 머리가 깨끗해요.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계란으로 머리 감으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할머니들이 계란 풀어서 머리 감으셨다는 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였어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재료는 꿀이에요. 마지막으로 꿀을 넣을 거예요. 꿀은 우리 팩의 마무리 역할을 해요. 활용점정이에요. 앞에서 좋은 재료를 다 넣었잖아요. 생강, 커피, 노른자 다 좋은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피에 오래 안 머물고 금방 마르거나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바르자마자 증발해버리면 효과를 제대로 못 내요. 꿀은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있어요. 보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 커피, 노른자의 좋은 성분들이 두피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스며들 수 있게 도와줘요.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예요.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도 있어요. 두피에 뾰루지가 나거나 비듬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두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세균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꿀이 이런 세균들을 잡아줘요. 두피가 깨끗해지면 모근이 숨을 쉴 수 있어요. 막혔던 모공이 뚫리면서 머리카락이 자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넣으면 팩이 더 부드러워져요. 생강만 바르면 좀 따갑거든요. 꿀이 그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꿀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세계 3대 미녀라는 클레오파트라요. 그게 그냥 사치가 아니었어요. 피부 미용에 꿀만 한 게 없다는 걸 그때도 알았던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재료예요. 꿀은 아무 꿀이나 쓰셔도 돼요. 아카시아 꿀이든 밤꿀이든 야생화 꿀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진짜 꿀을 쓰셔야 해요. 요즘 가짜 꿀도 있거든요. 물엿에 향만 넣은 거요. 진짜 꿀은 숟가락으로 떴을 때 실처럼 길게 늘어져요. 뚝 끊기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4가지 재료를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생강이 두피 혈관을 열어서 기를 내주고, 커피가 나쁜 호르몬을 막아주고, 노른자가 영양분을 채워주고, 꿀이 이 모든 걸 두피에 꽉 잡아둬요. 4가지가 서로 도우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하나만 쓸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재료 설명만 들으시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말로만 좋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 보신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달에 68세 이 여사님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거든요. 여름인데도 모자를 꼭 쓰고 오셨어요. 모자 좀 벗어보시겠어요? 했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눈치를 보시면서 주저하시는 거예요. 겨우 벗으셨는데 정수리가 많이 비어있고 흰머리가 반 이상이셨어요.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였어요. 이 여사님 눈이 빨개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10년 넘게 염색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모자라요. 염색해도 며칠이면 뿌리가 하얗게 올라와요. 미용실 가기도 지겹고 집에서 하자니 냄새도 독하고 두피가 너무 아파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 왜 이래?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이제는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사람들이 다 제 머리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젊을 때는 머리 때문에 이런 고민 안 하셨을 텐데 나이 드는 게 서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강폭탄 팩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여사님이 처음엔 에이 그게 되겠어요? 생강을 머리에 발라요? 냄새 안 나요? 하셨어요. 당연히 반신반의하시죠. 저도 처음 들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딱 2주만 해보세요. 2주 해보시고 효과 없으시면 제가 미용실 비용 대드릴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요 해볼게요 하셨어요. 2주 뒤에 이 여사님이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원장님 이거 진짜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냐면요. 일단 베개에 머리카락이 거의 안 붙어 있대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베개 털어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배수구 청소할 때 나오는 머리카락도 확 줄었대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 잔털이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까만 점처럼 송송 나 있는 게 보인다고요. 처음엔 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더래요. 얼마나 신기하셨는지 몰라요. 3주쯤 되니까 남편분이 눈치를 채셨대요. 여보, 너 요즘 뭐 해? 머리가 달라 보여. 어디 다녀왔어?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 여사님이 결혼하고 30년 만에 남편한테 외모 칭찬 들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원장님,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보여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는 미용실 원장님이 물어봤대요. 사모님, 어디서 두피 관리 받으세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숱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 여사님이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셨대요. 저한테 오셔서.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이 자꾸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줘도 될까요? 하면서 웃으셨어요. 이 여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 이 팩을 알려드린 분들 중에 10분 중 8분 정도가 효과를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귀찮아서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효과를 느끼셨어요. 머리 빠지는 게 줄었다, 머릿결이 좋아졌다, 두피가 편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레시피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종이랑 펜 준비하셔요. 나중에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요. 먼저 준비물이에요. 생강 한 토리요. 크기는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강판이나 믹서기 있으시면 좋고요. 강판으로 갈아도 되고 믹서기로 갈아도 돼요. 밥숟가락이랑 큰 볼 하나 준비하세요. 비닐캡이나 샤워캡도 필요한데 없으시면 마트에서 물건 담아오는 비닐봉지도 괜찮아요. 황금 비율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즙 밥숟가락으로 2스푼, 커피가루 1스푼, 계란 노른자 1개, 꿀 1스푼이에요. 이게 기본 비율이에요. 머리숱이 많으신 분이나 머리가 기신 분은 양을 1.5배로 늘려서 만드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강즙 밥숟가락으로 2스푼, 커피가루 1스푼, 계란 노른자 1개, 꿀 1스푼이에요. 둘 하나로 기억하시면 쉬워요. 만드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아주세요. 껍질은 얇게 벗기셔도 되고 깨끗이 씻어서 그냥 갈아도 돼요. 믹서기 쓰시면 더 편해요. 물 조금 넣고 갈아서 면포나 고운 채에 걸으면 즙이 나와요. 건더기는 버리시고 즙만 2스푼 떠서 볼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 커피 가루 1스푼 넣으세요. 인스턴트 커피도 좋고 원두 가루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믹스커피는 안 돼요. 설탕이랑 프림이 들어가면 끈적거리기도 하고 효과도 떨어져요. 세 번째 계란 노른자 1개 넣으세요. 흰자는 요리에 쓰시고 노른자만 톡 까서 넣으시면 돼요. 노른자 분리하는 게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노른자 분리하는 법 검색하시면 페트병으로 쉽게 분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빈 페트병 입구를 노른자에 대고 살짝 누르면 쏙 빨려 들어가요. 한번 해보시면 금방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꿀 1스푼 넣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처음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도 조금만 저으시면 걸쭉하게 섞여요. 마요네즈처럼 되면 완성이에요. 색깔은 갈색빛이 나면서 걸쭉한 팩이 돼요. 냄새 맡아보시면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괜찮아요. 생강 냄새도 살짝 나는데 커피 향이 잡아줘요. 염색약처럼 독한 냄새 전혀 안 나요. 오히려 커피 향이 기분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리를 감으세요. 샴푸만 하시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안 하셔도 돼요.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닦아서 반쯤 마른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젖어 있으면 팩이 흘러내려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면 돼요. 손가락에 팩을 묻혀서 두피에 바르세요.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요. 흰머리 많은 곳, 머리 빠지는 곳 위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보통 정수리, 이마 라인, 귀 위쪽이 많이 신경 쓰이시는 곳이죠. 거기 위주로 발라주세요. 바르시면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 해주세요.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기분 좋을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돼요.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르셨으면 비닐캡을 쓰세요. 없으시면 랩으로 머리를 감싸셔도 돼요. 비닐봉지 쓰셔도 되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천으로 온도를 높여서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찜질 효과랑 비슷해요. 따뜻하면 모공이 열리면서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 상태로 20분간 두세요. 30분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오래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동안 TV 보시거나 설거지 하시거나 빨래 계시면 딱 좋아요. 시간 금방 가요. 20분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돼요. 계란이 들어갔으니까 뜨거우면 익어버려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문지르시면서 헹구시면 돼요. 생강 건더기 같은 거 남아있으면 손으로 살살 비벼서 빼주세요. 헹구고 나면 샴푸 또 안 하셔도 돼요. 노른자 덕분에 물로만 헹궈도 깨끗해요.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원하시면 가볍게 샴푸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얼마나 자주 하면 되냐고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간격을 두시면 좋아요. 월요일, 목요일도 괜찮고요. 3에서 4일 간격으로 하시면 돼요. 매일 하시면 오히려 두피가 지칠 수 있어요. 쉴 시간도 줘야 해요. 효과는 보통 2주쯤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머리 빠지는 게 줄어드는 게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 베개에 머리카락 붙어 있는 게 줄어들어요. 흰머리가 어두워지는 건 1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서서히 변하는 거라 티가 확 안 나는데 어느 날 보면 좀 달라졌네? 하실 거예요.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해주세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피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생강이나 계란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처음 쓰시기 전에 팔 안쪽에 조금만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팔 안쪽 피부가 제일 연하거든요. 거기에 이상 없으면 두피에도 괜찮아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쓰시면 안 돼요. 둘째, 두피에 상처가 있으시면 쉬어가세요. 두피에 뾰루지가 나거나 긁힌 데가 있으면 생강이 들어가서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상처에 소금 뿌린 것처럼 따가워요.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하세요. 셋째,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생강즙이 눈에 들어가면 정말 아파요. 바르실 때 이마 라인 조심하시고 헹구실 때도 눈을 꼭 감고 하세요. 혹시 눈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로 바로 씻어내세요. 네 번째, 남은 팩은 냉장 보관하세요. 한 번에 다 쓰기 어려우시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다만 3일 안에는 다 쓰셔야 해요. 계란이 들어갔으니까 오래 두시면 상할 수 있거든요. 3일 지나면 버리시고 새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더 높이는 팁이에요. 팩하기 전에 빗으로 두피를 가볍게 빗어주세요. 100번 정도 빗으시면 좋아요. 미리 혈액순환이 되어 있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비닐캡 쓰신 다음에 따뜻한 수건을 그 위에 올려두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전자레인지에 물 적신 수건 돌려서 따뜻하게 만드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흰머리는 뽑지 마세요. 뽑으면 그 자리에 다시 안 나요. 뽑고 싶으셔도 참으세요. 둘째, 독한 염색약은 가급적 줄여보세요. 두피가 힘들어해요. 줄이시기 어려우시면 간격이라도 늘려보세요. 셋째, 생강폭탄 팩을 일주일에 2번 해보세요. 생강즙 2스푼, 커피 1스푼, 노른자 1개, 꿀 1스푼이에요. 둘 하나 기억하시죠? 비용으로 따지면요.
생강 한 톨 1,000원, 커피 한 스푼 300원, 계란 하나 500원, 꿀 한 스푼 500원, 다 합쳐도 2,300원 정도예요. 한 번에 2,000원 남짓이에요. 미용실 염색이 한 번에 3만 원, 5만 원 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부담이 적죠.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어요. 그 돈 아끼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좋은 데 여행도 가세요. 어머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들 머리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아침에 베개 보시면서 한숨 쉬시는 일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시면서 오, 나 좀 괜찮은데? 하시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살짝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문자로 링크 보내셔도 돼요. 좋은 건 같이 나누면 더 좋잖아요. 독한 염색약 때문에 두피 고생하시는 친구분, 머리 빠진다고 속상해하시는 언니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다음에도 어머님들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방법, 병원비 아끼는 방법, 이런 거 계속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어머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정말 좋은 꿀팁이지만 노파심의 신신당부 하나만 할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탈이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병원 의사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생강이나 계란 드시고 두드러기 나신 적 있거나 지금 두피에 염증이 심해서 약 바르고 계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셔야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서 효과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상 속 이야기는 어머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부분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내 피부에 맞나? 팔 안쪽에 살짝 먼저 발라보시고 안전하게 예뻐지셔야 해요. 우리 어머님들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셨죠? 어머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